그래서 대화는 용기를 내는 작업이에요. 착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얘기도 때로는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마부의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지원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도 박지원 소장님의 따끈따끈한 이 책, 나는 왜 네 말이 힘들까?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 아까 첫 번째 시간에 소장님, 다른 사람의 말이 힘들게 들리는 것들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의 의도가 분명히 되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도가 되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한테 되게 힘든 말들이 있다. 전 이 말이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들었던 예 중에 하나가 나랑 결혼해줘. 네, 이게 나를 되게 불편하게 하는 말일 수 있다. 되게 신선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결혼해줘라는 것의 전제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그 말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좋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밤새 고민을 했대요. 또 어떤 분은 엄마한테 들었던 말인데 힘내. 내가 어떻게 더 힘을 어디까지 더 내라는 얘기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들었던 말이었는데도 그게 자신한테는 어떤 족쇄같이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거.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워딩만 보면 어머,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되게 행복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괴로웠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이 결혼해 줄래라는 그 사례는 제 교육생이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엄마 아버지께서 이제 어릴 때 이혼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혼 가정에 관련된 성인들의 비탄 연구를 작년에 했었어요. 그래서 16명의 인터뷰어를 모아서 이 사람들의 심층적인 인터뷰를 계속 다루어 보고, 그리고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 사람들의 정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를 한번 쭉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16명 중에 여성이 15명이었고, 1명이 남자였거든요. 그런데 남자를 제외한 이제 많은 여성들의 경우에 결혼을 앞두고 나는 내가 결혼 생활을 잘 영위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전원이 다 그랬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도 저희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었는데 제가 결혼을 할 때 제 마음 막연히 내가 이 결혼에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늘 했었고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도 결국 나는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유능했고 젊은 친구인데 사업가였어요. 여자였었는데 몇 년 동안 연애했었던 남자친구가 결혼하자. 우리 이제는 결혼을 하자. 우리 더 결혼을 미루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었대요. 그런데 집에 가서 누웠는데 계속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결혼 생활을 우리 부모님과 다르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자신의 신념 가운데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헤어질지 몰라.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끝날 수 있어. 라는 이 신념을 형성한 상태에서 들었던 그 말은 굉장히 괴로운 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까 그 엄마의 사례도 힘내. 아들 힘내. 너는 다 할 수 있어. 라는 이 말이 자기가 마지로 자라면서 늘 어떤 책임감과 모범생이라는 이런 레이블을 달고 살아왔는데 자기가 지치고 힘들 때 듣고 싶었던 말은 너가 힘들었구나. 너가 정말 지쳤구나. 그래 그동안 애썼다. 이런 말이었는데 엄마한테 온 문자가 힘내. 아들은 다 할 수 있어. 굉장히 듣기 힘들었던 말이었죠. 근데 화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한 사람의 의도가 너무나 아름다웠고 또 격려해주고 싶었고 때로는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만 괴로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사실을 생각해보면 나한테 그런 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이나 나를 정말 사랑하고 생각해준다는 사람들한테서 듣는 어떤 격려의 말. 그리고 가끔은 어떨 때는 어떤 느낌까지 있냐면요. 저는 아직도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하루 종일 되게 힘들고 막 속상한 날이 있잖아요, 저도.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부모님이라는 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가. 무슨 일 있었니? 그 분명히 날 걱정해서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내 반응은,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렇죠. 그렇게 나. 그게 되게 짜증스러운 반응이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듣기 힘든 말을 흔히 우리가 아가리 파이터들이 짓거리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잡소리 같은 그런 건 오히려 무시하면 돼요. 그런 말로 국한지어서
안 돼요. 왜냐면 대화 훈련을 제가 14년을 했는데 이 14년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 힘든 말로 털어놓는 가슴속 깊은 얘기들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런데 사실은 현재의 사건이지만 오랜 과거의 아픔이 건드려지는 그런 말이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현재 관계인데 그 결혼해 줄래라는 말을 듣고 불편했던 이 여자분은 과거의 아픔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존하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네. 우리가 현존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을 때 알아차림이 있고 마음 챙김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지금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구나. 내가 과거의 아픔 때문에 지금 현재도 불편해하고 있구나. 그것만 알면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 돼요. 그렇네요. 소장님 어떻게 그러면 그분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일단 인생이라는 게 죽음학에서 다루는 상실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실은 죽음보다 훨씬 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상실이라는 건 인생에 있어서 그 연속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이 없어지고 팔뚝이 떨어져 나가고 학교에 갔다 왔더니 엄마가 이불을 치워버리고 이런 게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상실이에요. 사랑했던 친구가 전학을 가고 혹은 내가 전학을 가면서 기존의 친구들과 이별을 하고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상실을 경험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상실을 경험할 때 현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그 순간 내 상실을 애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말해야 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 이래서 힘들었다고 속상했다고 자기 친구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상실을 충분히 표현하고 다루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때 올라오는 감정들 깊은 슬픔을 우리가 이제 비탄이라고 그러는데 그 비탄을 억압하고 또 지어내놓고 회피하면서 술 마시고 쇼핑하고 그냥 친구 만나 수다 떨고 영화 보고 자고 이런 건 사실 다 회피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감각이라든가 우리가 마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왜 제가 친구면서도 응원을 하냐면 사람들은 그 상실의 아픔을 오롯이 느끼는 순간이 아무도 없는 자기 방에 자기가 혼자 누워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찾아오는 많은 생각들, 그 괴로움들 그리고 그 생각에 갇혀버리는 때로의 나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나의 몸의 감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 깊은 나의 상실의 아픔을 직면하는 아주 효과적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분한테는 되게 또 두려운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은 조아나 메이 씨라는 선생님은 마음 챙김 명상을 시작한 여러분들은 워리어라고 얘기해요. 전사의 마음을 가졌다. 그거는 자기 아픔을 봐야 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두려움을 직면하는 연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상을 시작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걸 하면은 난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완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처음에 시작해가지고는 처음에는 사실 진짜로 그래요. 호흡을 좀 하고 있으면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순간이 오는데 거기서 이완하고 편안해진 순간 너머에 이제 내 마음속 밑에 있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어렸을 때의 상처라든가 나의 과거를 마주하게 되면 그 안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담고 살고 있었네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때 압도당하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예, 그리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걸 보는 게. 그 기억을 들춘다는 것 맞아요. 자체가. 예, 근데 그런 때는 우리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용기 있게 대면하고 직면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사실 명상은 눈 감고 앉아서 혼자 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지금 대화하고 현존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얘기를 바깥으로 꺼내는 것도 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마보 가족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상처를 그러면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좋은 준비 자세는 명상이죠. 명상이 대화의 거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배우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이 좀 필요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은 언어학에서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미래적 소망을 투사한다 그러거든요. 투영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도 이 말한다는 것은 치유적 관점에서 힘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뜻이 맞고 믿을 만한 대상을 찾아가서 이 깊은 상실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다. 상담사라도 가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서 내가 상처받고 힘들었었던 그것을 이겨낸다는 게 때로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신념을 건드렸구나. 아, 내 아픔이 건드려졌구나.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되게 행복한 순간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보다 깊은 슬픔 어딘가가 건드려지는 것 같을 때에는 우리가 이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말, 듣기 힘든 말을 듣는 가장 큰 핵심적 내용일 거예요. 너무 동감해요. 사실은 우리 제 친구 재현이와 제가 갖는 되게 좋은 시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한테는 이게 일을 떠나서 우리가 그쵸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로울 때 그리고 우리도 힘들 때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되게 예기치 않았던 나의 과거를 마주한다거나 어두운 면을 마주할 때 나와라 얘기하고 싶다 하고 해서 나와서 정말 뭐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슬리퍼 끌고 나와가지고는 얘기하고 근데 끝에는 꼭 맛집으로 끝나죠. 오늘도 샤브샤브 막 힘든 얘기하고 울고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우리 뭐 먹으러 갈까로 끝나는 게 항상 문제긴 하죠. 네, 우리의 우정 몇 년이죠 정말 4년째 우리 몇 킬로 늘었죠? 괜찮아요. 나 패스하고. 이게 문제긴 하지만 네,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되게 소중하고 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마보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리플러스 인간연구소를 팔로우하시고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한테도 일단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정말 좋아요. 네, 만약 그런 정말 어떤 상대, 대상,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 혼자 말하고 듣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는요, 말하는 능력도 있고 듣는 능력도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실제로 속상한 일이 있던 날, 그리고 좀 화가 나거나 아니면 가슴이 아픈 날, 목소리를 내서 말해보세요. 아, 나 진짜 오늘 그 인간 정말 재수없었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는 자아예요. 두 번째는 반응해주는 자아, 듣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아, 재현아, 너 오늘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났구나. 야, 진짜 너 정말 오늘 황당했겠다. 이렇게 들어주고 말해주는 기능을 내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남이 보면 약간 또라이로 보이는데. 가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반응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기억나죠? 있죠. 만화 영화. 맞아. 머릿속에 정말 다중이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네, 기쁨이, 기쁨이, 슬픔이, 그쵸. 네, 버럭이 다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서로 들어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뇌에서는 전전두엽의 사실은 활동을 증가시키는 활동이에요. 이게 메타 코그니션, 네, 우리 메타 인지, 메타 정서라고 불리는 거기도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명상을 할 때 우리 마부에도 있지만 선생님들한테 배울 때 일기 쓰는 것도 되게 좋은 정말 좋아요. 목소리를 내서 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앉아서 일기 쓰듯이 살생부 아니면 나한테 쓰듯이 보내는 저 새끼 편지. 내가 언젠가 복수하고 말고요. 너무 좋네요. 네, 좋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진실로 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저 개새끼 내가 언젠가 복수하고 말고 아 내가 이 사람을 개새끼라고 생각했구나. 그리고 복수해야 된다라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반응해주는 자아만 하나가 더 있다면 굉장히 다르게 처리될 수가 있어요. 너무 이 얘기를 들어서 웃겼던 게 뭐냐면 마보에 우리 소감 쓰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소감 쓰는 기능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가끔 보면 화가 났을 때 마보에 소감을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길게 쓰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와 끝에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수긍이가 된다.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막 처음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쓰다가 끝에 가서는 근데 뭐 수긍도 좀 가고. 맞아요. 네. 왜냐면 대화는 말하고 듣기 두 가지의 상호작용이지만 의사소통이라는 건 더 확장 개념이죠. 그래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이 네 가지가 다 어우러지는 게 의사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말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쓰고 그걸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맞아요. 대화법이에요. 네, 그 상황에서 나를 약간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객관화시키는 객관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겠네요. 제일 핵심을 하나만 다시 언급해드리면 우리의 신념이 건드려진다라는 건 우리의 과거에 굳어져 있는 깊은 생각들이 건드려지는 거거든요. 이게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알아도 머리로 알아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변화할 생각만 해도 인간은 두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하자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슬플 이유가 없어라고 부정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신념을 갖고 있어서 이 말이 지금 듣기 힘들었구나. 그걸 알고 두 번째는 그 아픔을 오롯이 느껴보는 거예요. 두렵더라도 내가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생각을 어디 서랍 속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꺼내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눈물이 나면 울어보고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면 누군가에게 말해보고 허용하는 거. 자기 자신을 그대로 허용하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말을 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반응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나를 사랑해서 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 나에게 지금 청혼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좀 있구나. 우리 부모님처럼 내가 좀 불행하면 어떡하지라는 이 걱정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이 듣기 힘든 말, 내 아픔을 건드리는 말이 저 사람이 나쁘거나 저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저 상처받고 또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걸 좀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타라 브렉의 받아들임이라는 책에 그 4단계의 작업이 나와요. 레인 연습이거든요. 첫 번째가 recognize. 네,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알아차리고, 두 번째가 accept 혹은 allow. 아, 내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를 부정하거나 나를 디펜스하는 거나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그 작업. 그리고 세 번째가 investigate. 내가 왜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 이 세 번째 작업이 아마 그 박재현 소장님이 얘기한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작업하고 대화하는 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이 non-identific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 생각을 내가 꼭 믿지 않아도 돼. 맞아요. 네, 이거를 인지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액션으로 보여주는 거, 행동하는 거. 그쵸? 아마 여기서 아까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나에게 청한 남자분에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게 진짜 서로가 깊어지는 관계예요. 나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었겠네요. 충분히 정말 사랑하는 그 남자분이라면 그 여성분의 그 고백, 가슴 아픈 내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담긴 고백을 통해서 그 여자분을 더 깊이 사랑하거나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진솔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화는 용기를 내는 작업이에요. 착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얘기도 때로는 용감하게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거는 요즘에 은근히 연애하고 이런 데 있어서 플렉스, 허세 이런 게 되게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남에게 나를 되게 포장하고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 진정한 배우자나 반려자를 만난다는 건 아까 그 상황에서 그 여자분이 그 고백을 용기 있게 했을 때 취약한 부분을 내보이는 거. 상대방의 마음이 확 열릴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쩌면 그 남자친구의 또 아픈 부분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 게 전 정말 진정한 서로서로 사랑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해요, 네. 소장님. 저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번째 세션에서는요, 진짜 불편한 말. 이런 불편한 말, 상대방의 의도도 별로 좋지 않았고 나한테도 불편한 말이 있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우리 박재현 소장님이 흔히 얘기하는 아가리 파이터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